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15년 7월 14일 월요일 시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내용이 기사로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이 시장을 주도한 하루였고, 그의 소소한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도는 하루였는데요. 시장 흐름에 어떠한 섹터들의 수급이 집중되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과 중국 수비재 회복 시그널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CTK라인 종목이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CTK 같은 경우는 탈플라스틱 정책 수혜도 함께 받는 이중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워낙 이 종목이 그동안은 300일선의 탈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실패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는 타이플라스틱과 화장품 관련주들이 같이 엮이다 보니까 강하게 300일선을 넘기면서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다. 그래서 흐름상 굉장히 좀 좋은 그, 그 차트 베이스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등주는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던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좀 강하게 갭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장중 상한가 부분까지도 가는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외에서는 뭐 케어젠도 있고, 유트리, 뭐 애경 산업, 케어렉스, 오가니, 코스메틱, 파미셀, 그 다음에 TS, 트릴리온, 그 다음에 fon드그룹, 코리아나, GFC, 생명과학 같은 수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일 이제 월요일 시장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수수하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하나씩 본다면 이제 타이플라스틱 테마주들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CTK가 뭐 이중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쳤지만 원조격으로는 삼성물산이 대장주죠. 투자 주의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보시면 상한가 다음 날에 이렇게 또 십자 도정이 떴죠. 이런 경우는 뭐 살짝 교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밑구이단 형태로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조정이 며칠 나온 한 2, 3일 정도 조정 나온 다음에 재차 앞전고점 돌파까지 이제 13,590원을 뚫을 수 있는, 머지않아 뚫을 수 있는 이런 그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흐름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뭐 세린 BNG도 역시나 신고가가 또 나오는 모습이고, 에코플라스틱도 좋은 수급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앞전고점 돌파가 나오는 신고가 흐름이 또 강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국 패키지도 역시나 좋은 수급 흐름상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다.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역시 역사상 고점 경신을 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보면 이제 비트맥스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플레이그램, 유은, 그리고 티사이언티픽, 아이고, 티사이언티픽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특히 티사이언티픽이 신고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티사이언티픽이 그것도 흐름상으로는 제일 좋은 흐름이 나왔다, 정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익스,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그리고 뭐 신고가가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녹스, EV 첨단 소재, 피노. 그래서 대체로 뭐 이닉스, 강원에너지, 이녹스 같은 종목들은 뭐 이렇게 기술력 기반의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강하게 신고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북극 항로 물류 관련주들도 수급이 강해졌죠. 러시아 해운 루트 현실화가 기대감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KCTC와 이제 동방,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 외에 뭐 TK 케미칼도 좋은 흐름이 이렇게 나왔죠. 신고가가 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북극항로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이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개별 강세의 종목 같은 경우는 케어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랑도 또 엮여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멕시코 제약사와 580억 규모의 GLP-1 체중 감량제 공급 계약이라는 이런 공시가 뜨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세계 최초 건강기능식품 등록 기대감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글로벌 수출 본격화 기대감도 또 같이 방영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방영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 그다음에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자사주수가 관련돼서 개별로 이렇게 또 수급이 들어왔고, 에이비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13,100원 이상으로는 사실 가는 게 맞습니다. 내용상으로 한 18,000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는 전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1.8조 원 규모 기술 수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1차례로 들어오고, 눌림 모양 잡힌 다음에 300일선 부근에서 역시나 깨질 않고 지지받은 다음에 다시 또 살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전히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스맥은 또 시간으로도 상한가 쳤어요, 이 종목은.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5G 특화망 사업 인수와 이제 정부 승인,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성장 기대감을 통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관련 수혜주에서 이제 세종텔레콤과 이제 동방 급등이 나왔죠. 세종텔레콤도 역시나 관련돼서 동방 수급이 나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AI 솔루션 공급 파트너 부각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가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 역시나 MDS 테크도 같이 수혜를 받는 모습이고, 300일선 돌파름이 나온 뒤에는 무너뜨리질 않고 지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그리고 한일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석 총리, 제 이름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대권 부각 이슈로, 그러니까 엄신영 부사장하고 칭화대 동문이라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관련주를 부각해서 개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딱히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손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진핑 방한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콘텐츠 관련주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보면 스튜디오, 미러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도 너무 많이 이제 이미 넘사벽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들 나온 측면, 그러니까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반면에, 콘텐츠 관련주들은 스트리미러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금일 약간 밀린다 그러면 공략해볼만 합니다. 믿고 다니는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조정 나온 다음에 추가 시세가 없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수요일 날 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목요일 날 때 나올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조정 나온 다음에 여하튼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형태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돌도 마찬가지죠. 산돌도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모양상으로 한류 컨텐츠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개별 이슈죠. 25년 만에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그래서 경영 개선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익 같은 경우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소화 과정은 좀 짧아요. 짧은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나오기라는 저는 좀 어려워 보인다. 옆으로 좀 기어서 가는 게 좋거든요, 바로 나오기보다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상으로는 확실히 충자산 5종 규모의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사죠. 근데 시총이 1,3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상법 개정화를 통해서는 원익이 수혜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받을 확률이 크다. 근데 바닥 대비 3배 이상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조정 흐름은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손댈 필요는 없다. 바로 손대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DB증권 같은 경우도 제가 전일은 한양증권을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한양증권은 조정이 나왔고, 오히려 DB증권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DB증권도 역시나 PBR이 0.4배 부근에 저평가 구간의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기관 개인이 동시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퀀타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1억 원 규모의 정보바이오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 그다음 폐혈증 주기진단 기술 기대감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죠. 근데 별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 갭이 너무 크게 쳐서 나오는 종목들은 바로 수급이 들어오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댈 만한
종목은 못 돼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하나경제적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해졌고, 그 외에 이제 탈플라스틱 정책 수혜주, 그런 비트코인, 그리고 바이오와 AI 같은 다양한 테마주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하루였다. 그래서 금일까지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과 테마를 선별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은 제가 이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한번 수익을 내드렸죠. 그 다음에 조정으로 나온 다음에 재추천을 드렸고, 그때 5일선을 이렇게 4거래일 동안 5일선 위에서 유지하다가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야. 더럽게 시세가 안 나오더라고. 말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 보시면 한국화장품 빼놓지 않고 제가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오히려 한국화장품이 이 그 한국화장품 이 조정이 나온 동안에 한국화장품 제조가 신고가 나오는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 결국은 한국화장품이 또 급등이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이고, 다만 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신고가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죽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수급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요. 그래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밀릴 수는 있기 때문에, 갭이 워낙 컸기 때문에 5일선이 올라갈 때 동안은 하루 이틀 정도는 소화가 좀 거친 다음에 시세가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뭐 바로 시세가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살짝 시초가가 약세름 나오면서 믿고 있다는 형태로 또 신고가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패턴이긴 해요. 다만 추가 수급을 제가 10,000원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운 좋게 어째 보면은 단번에 이제 11,000원 이상 시초가가 시작이 됐으니까 시초가 때 매도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10,000원대 이상이 나오면 단기적인 매도 관점을 받고, 또 이런 형태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봤을 때 조정이 나왔다 그럼 아싸리 또 신규 매수도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앞전고점 돌파하고 또 13,000원 이상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국화장품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SN 같은 경우는 딱히 문제 없어요. 저는 뭐 밀려봐 21선 부근에서 뭐 21선 살짝 뭐 하향 돌파할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모양 만든 다음에 앞전고점 돌파 넘긴다고 봐요. 왜냐면 3,560원 자체가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넘기지 않고 그냥 거래량 없이 밀었거든.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상으로 90% 정도는 신고가 나오지 않을까. 증시 흐름이 좋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이 어쩌면 풍반 장세에서 이런 형태에서 이제 뭐 신고가 형태의 상한가가 나왔는데 추가 시세 없이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거래량 없이. 그리고 현재 21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손해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근접해요. 뭐 1%라고 합시다. 손실볼 확률 99%, 수익볼 확률 99%.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만약에 매수해 놓으시고 추가락이 나와서 일시적인 손실을 보신다 하더라도 기다리시면, 시간 투자하시면 결국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히 또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양증권도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전일 5일선 부분까지는 밀 수 있다. 밑꼬리 단위 형태. 그리고 이 종목이 민 다음에 뭐 하루 민 다음에 뭐 금일 나올 수도 있겠죠 라고 전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뭐 또 소화 과정 거친다고 한다면 옆으로 기어서 나오는 건데, 일단은 24,800원에서 끝날 일은 만무하다. 제가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 PBR이고 여전히 시세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PBR이 0.5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다른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증권사들은 PBR이 1 이상, 1부근에서 1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이 종목 매력적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를 하셔라. 제 말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콘도 일단 뭐 추가 시세가 나왔지만 코코는 일단은 뭐 수익을 내주었으니까 둘째치고 뭐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후속주 측면에서, 그 다음에 뭐 K랩 좀 부족한 상승이 나왔죠. 시세가 나와도 좀 윗골이 달린 형태. 저는 일단 앞전고점 돌파는 앞전고점 부근이나 돌파로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특히 한국정보통신은
조정이 좀 격하게 상승 나온 걸 그대로 또 하루 만에 반납해주는 흐름이 나오는데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LG CNS도 한 번 더 이제 밀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매수하기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는 뭐 LG CNS도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호석주는 뭐 주든 이렇게 고점 만들고 소화 과정 거친 애들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밀더라도 모양 만들고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은 죄다 나올 것으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정 중이지만 법안이 지금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왜냐면 현재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는 단기 조정 중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현재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크립토 위크의 핵심 법안 중 하나가 바로 지니어스 액트 즉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화하고 발행 기준과 투명성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규제가 명확히 된다면 안정화가 되면서 중장기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정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대부분 관련주들이 재차 정고점 돌파까지 나오는 2차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기 관점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해 놓으시고 묵혀 두시면 결국 앞전 고점 돌파는 또 나온다. 한 3개월 정도 뭐 이렇게 바라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조정 중이지만 그리고 뭐 LG CS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투자 경고도 아니고 추가락이 나오면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도 나올 수가 있다. 반등 나온 다음에 또 옆으로 기어서 이렇게 또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애들은 뭐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한국정보통신이 혹시라도 이렇게 또 추가락이 또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바닥이라고 봐요. 다시 또 5일선 넘긴다고 본다면 긴 다음에 상승으로 쑥구칠 수가 있다. 어차피 손해볼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시청자님들은 딱히 걱정을 하지 마셔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조광피어 같은 경우 금일 이제 단일가 어제 단기가열 이렇게 또 3거래일 단기가열인데 저는 93,500원은 충분히 지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조정이 나온 뒤에 앞전 고점 돌파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차분히 홀딩 하시는 그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로보티즈가 21선 잘 타고 가고 있죠. 그 외에 로보스타 이 종목도 저는 뭐 이렇게 깨트리는 모양이 나온다 하도 딱히 저는 걱정은 안 해요. 혹시나 뭐 300선까지 뭐 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그래도 반등을 모색할 것 같거든요. 흐름상 나쁘진 않아 보여가지고 그 로봇 관련주는 그 PS 로보틱스 같은 거 뭐 김건희 전 여사와 또 엮여 있다고 해서 미는데 딱히 저는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월봉이 살아 있어가지고 어차피 엔젤 로보틱스도 뭐 살짝 미는 부분이고 뭐 LST 라이텍도 조정 중이지만 일단 로봇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무조건 우상향 흐름이에요. 그래서 바닥일 때 매수 놓으시고 좀 묵혀 놓으시는 약간 가치 투자 개념으로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종목은 사이네스포트하고 제가 YG넛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목도 바닥을 기고 있는데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끌고 가시면 2, 3개월 정도 이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뭐 AI 데이터 센터가 증설된다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나쁘지 않다. 계속 제가 반복드리는데 이게 고민입니다. 이걸 뭐 옆으로 기는데 어차피 보유하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굳이 연속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이죠. 그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어차피 수급은 들어오면서 수익 전환은 되고 그럼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제가 엔캠하고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들 뭐 강조를 드리죠. A%까지 그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될 거. 분할하셔가지고 분할 매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딱히 저는 고점에서
고점 종목들은 뭐 단기적인 관점의 종목들은 고가 매매도 이제 좀 추천드리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눌림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매수하셔서 이제 묵혀놓으시면 2, 3개월 정도 바라보시고 이제 끌고 가시면 어차피 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스포리마 HQ도 역시나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9,300원 이상까지 이렇게 도달할 때까지 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역시 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보안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올 것을 보여지고, 파이메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월 지나고 이제 8월 중순부터는 제가 봤을 땐 바닥주 위주의 종목들, 특히 중성주들, 대형주가 아니라 중성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추천 종목을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FC입니다. 전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로 수급이 다 들어왔는데 MFC 같은 종목들은 조정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 가져왔고, 이 종목은 화장품 연료를 직접 개발하고 그 원료를 유명 브랜드에 공급하거나 아예 제품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보습이나 주름 개선에 쓰이는 세라마이드 같은 고기능성 성분을 만들고, 이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에스티도러 같은 국내 주요 화장품 회사에 납품하고 있어요. 또 전일 상한가를 친 CTK, 그 다음에 올리브영, 조선미녀, 셀리맥스, 닥터 엘시아, 이컬베리 같은 인디 브랜드 제품도 NFC가 기획부터 생산까지 전부 맡아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화장품 중에 겉은 다른 브랜드지만 속재료나 기술은 MFC가 만든 제품을 거의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우량 기업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전일은 시세에서 좀 제외가 되긴 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또 5일선에 만약에 닿으면 또 신고가가 나오면서 장대 한봉이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또 강하게 보통 시세가 나오면 이 종목은 거의 뭐 18% 이상 크게 나오면 20% 이상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또 클릭하기 뭐 해가지고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이기 때문에 NFC 같은 경우는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 매수한다면 11,400원 이하로 밀렸을 때는 신규 매수해보셔도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한양증권 같이 이제 증권 관련주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한양증권은 말 그대로 전 금일 역시 여전히 보유 유지, 또 신규 매수도 당연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증권주를 보시면 신영증권 있잖아요. 대장주격으로는 이제 신영증권을 봅니다. 신영증권. 근데 신영증권은 굉장히 크게 수급이 들어왔죠. 시세가 최근에 완전 고가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시는 시청자님도 계실 텐데, 현재는 충분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율이 50%가 넘어가요. 그 정도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격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플러스 자사주수가 관련돼서 이제 둘 다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조정이 좀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간 지점, 이제 한양증권하고 신영증권은 신고가를 계속 뚫고 있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중간 성격인 종목들 중에선 이제 DB증권, DB증권과 교보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DB증권하고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PBR주예요. 한양증권처럼 0.5배 이하인 종목들입니다. PBR이. 그리고 또 이 종목들도 차트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증권이, 저는 일단은 증권주 중에서는 유아증권이, 이 종목도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사주 비율이 한 19% 정도 돼요. 유아증권.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왜 저평가되어 있냐, 그러니까 일단 재료가 두 개가 엮여 있긴 해요. 신영증권과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과 또 연동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부채 비율이 보통
그 자기 자본하고 부채를 같이 엮여보면 보통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이 만약에 뭐 5천억이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5조 원 단위예요. 거의 10배 가량 자본 대비 10배 가량 빌린 돈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끌어온 돈들이 많다. 근데 유아증권은 부채 비율 유일하게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예요, 유일하게. 그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아증권이 제가 봤을 때는 증권주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저평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예 부담 없이 매매를 한다. 그럼 유아증권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관점, 수급에 미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즘은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신고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신영증권을 탑으로 봅니다. 신영증권과 한양증권을 탑으로 보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중간 지점을 이제 DB증권, 교보증권은 이제 중간 지점을 보고 그러면 완전 저평가 종목, 좀 맘 편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유아증권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주를 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좀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차트 베이스를 틀어서 봐야 되는데 다시 또 제접하기 뭐해가지고 설명을 이제 말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